민선 9기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또 다른 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 전환의 시대, 시도마다 첨단 산업을 선점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요. 전북자치도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맡게 된 전북교육계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선 민선 9기 전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은 무엇이고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영권 전북 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 육성단장, 김순태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 오준영 전북 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그리고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민선 9기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출발을 할 때면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죠. 단장님과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4년 동안 어떤 전북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단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북 지역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에너지를 지금은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사님께서 에너지 관련된 모든 문제와 해결책들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제가 실무 입장에서 좀 진행했던 부분에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민선 9기에서 새만금 지역으로 뭐 재생에너지 알리백 산단이라든가 반도체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모든 부분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에너지가 근간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아직은 저희들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빨리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현대자동차가 지금 새만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시기에 맞게 투자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가 에너지를 단순히 생산해서 타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자립형의 에너지 생태계를 좀 만들어서 새로운 전북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전북 도민들이 총력을 다해서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구상들을 좀 더 실현 가능한 상태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에너지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은 또 뒤쪽에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떤 전북 추구해 나가야 할까요? 네, 저는 전북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인 공장, 첨단 AI 공장의 수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에 추구해볼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계는 전체적으로 AI와 제조업이 서로 결합하는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동차나 반도체를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끔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면 앞으로는 AI가 스스로 로봇과 그리고 장비들과 협업을 해서 공장을, 그런 것들을 빨리 수출하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AI 공장을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중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기술 적용력과 효율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AI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최근에서는 전북과 그리고 전북에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와 이제 곧 피지컬 AI라는 국가 사업에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우리 바로 전북을 우리나라의 첨단 AI 공장의 바로 수도로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볼 수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들이긴 합니다만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나가야 할 두 가지 내용을 두 분께서 짚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돌아보면 참 유난히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치러졌죠. 도지사와 교육감 두 분 모두 득표율이 50% 초중반대로 머물렀으니까 그런 그 후유증이나 여파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 통합과 갈등 해소가 무엇보다 또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의 수장이 되신 이원택, 천호성 그 두 분의 새로운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오준영 회장님. 예, 선거가 많이 치열했죠. 네. 치열했던 것만큼 이렇게 선거가 서로 편을 가르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는 민선국이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다시 전북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번 선거가 이제 치열했고 갈등이 적지 않았던 만큼 새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천호성 교육감님 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이제 진영의 교육감이 아니라 전북 교육 전체의 교육감이 되시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이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은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기초학력, 교권보호, 또 지역소멸, 또 미래교육처럼 우리 전북교육 현장이 실제로 체감하는 과제에 집중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선 9기의 성공은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이 갈라진 마음을 얼마나 빨리 이 교육과 지역 발전의 방향으로 모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창엽 차장님. 네, 그야말로 이번 지방선거 접전이었고요. 겨우 과반을 넘는 득표로 두 지사 교육감께서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역대 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에서 그 40%가 넘는 비민주당 후보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있었던 갈등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것을 또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것을 이제 치유해야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원택 지사는 그 특히 인사와 정책 추진에 있어서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진영을 떠나 그 유능함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유능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도민주권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실제 성과를 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진영을 모두 아울러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정책들은 바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구체적 계획으로 그리고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천호성 교육감 역시도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미래,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포용의 리더십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이 사실 뭐 실행하려면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 이뤄서 더 큰 지역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선국이 전북의 가장 큰 희망, 연초에 발표되었던 현대차의 새만금 9조 원 투자를 구체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큰 뼈대 골조에 이미 다 보도가 되어서 알고들 계시겠지만 김영권 단장님께서 사업의 내용 또 이게 실제로 실현됐을 때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새만금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가 국내 최초 로봇 제조 공장 및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0메가와트급의 수전의 플랜트를 조성하고 또 기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전북도에서도 현대차 투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매주 진도 점검회를 통해서 이거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져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기계, 조선 이러한 분야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첨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분야에서 보게 되어지면 200메가와트급의 수준의 설비를 만드는 것들은 그간 전북도가 그린소 생산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정부의 에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까지 선정하면서도 진행했던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이 국내 최대의 그린소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린소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저는
에너지 AI를 좀 더 말씀드리고 예.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막대한 양의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플랜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 경험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지면 에너지 AI에서도 아마 국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 9조 원 투자와 함께 전북의 또 다른 핵심 사업, 지난해 큰 그 낭보였죠. 1조 원 규모로 알려졌던 피지컬 AI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 그 AI 분야의 산학 관련 간판 그 기업과 단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안에서는 전북대학교, 그 안에서 또 우리 김순태 교수께서 핵심 멤버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피지컬 AI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뭐 여러 차례 지금 저희들도 뭐 말씀은 드렸지만 저부터도 온전히 다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 지역의 미래 산업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피지컬 AI가 일반적인 AI랑 좀 달라서 저희가 좀 간단히만 좀 소개를 드리면은 피지컬 AI는 컴퓨터 안에서만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랑 좀 다르게 바로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그 로봇이랑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로봇공학과 무슨 차이가 있냐 생각하시면 바로 이제 피지컬 AI에서는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현실을 현실 환경과 가상 환경을 똑같이 모사해서 이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어떤 가상 환경에서 그 로봇을 여기서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를 이제 적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제는 피지컬 AI 기술을 첨단 AI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만들겠다, 네. 수출 먹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이고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현재는 이제 RFP가 나와 있는데 총 네. 6가지의 어떤 사업 꼭지를 갖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4가지는 이제 R&D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공장 운영 체제, 즉 다양한 공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공장을 제어할 수 있는 공장 운영 체제. 두 번째는 방금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 네. 그리고 그래서 공장 시뮬레이션 기술. 세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무인 공장과 이기적 협업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예. 저희가 이제는 제조를 위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보안 연구입니다. 우리 휴대폰도 털리면 안 되니까 공장도 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4가지 종류의 R&D와 함께 네 번째는 저희가 대규모 테스트 베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지금 예상은 1,400억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전북대학교에 있는 실증 랩에 약 20배 정도에 되는 규모의 대규모 공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또 기술 확산 과제를 또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이 테스트 베드를 만들려면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베드를 위치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이루어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앞으로의 5년 동안에 저희가 이루어질 내용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전북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첫 번째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공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에 대한 장비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전북에 유치를 하고 그거를 위한 다양한 이제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테스트 베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지만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 와서 본인의 연구의 결과들을 실증을 하고, 또 많은 또 그 공장을 갖고 있는 수요 기업들이 또 와서 우리도 이렇게 공장을 짓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거대한 R&D의 장터, R&D의 어떤 공간과 장터의 또 공간으로 활용이 될 거고, 여기에 검인증이 연결이 되게 되면 내가 어떤 연구했던 것이 전북대학교 여기 전북에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에서 잘 구축이 되어 있음이라는 예. 인증 사업까지 어떤 앞으로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최근에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건데, 반도체 산업이랄지 다른 것과 달리 이 AI가 말씀하신 대로 공장 운영 체계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제 효과를 파급시키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피지컬 AI라는 어떤 한정된 기술, 로봇가 굉장히 많이 네.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기술자 입장에서는 네.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로봇은 실제로 어떤 작은 하나만 보시면 저희는 목적이 뭐냐면 무인 공장을 만들어서 수출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챗GPT나 제미나이는 승자가 독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지금도 여기 챗GPT를 많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 모두 다 우리의 국부가 미국으로 가고 있죠. 네. 근데 걔는 일반적인 AI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피지컬 AI는 반드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조업이 따라다니게 되고 네. 그것이 사용하는 일처를 생각해 보면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그것 자체를 만드는 제조업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무인 공장을 만들어서 첨단 AI 공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출을 한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피지컬 AI가 각광을 많이 받으면서 예를 들면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그것도 접근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좋다. 그래서 뭐 네. 중국과 대한민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여기 저희가 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전 나라의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방산 분야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 분야도 그렇고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제조업에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함께 붙어서 이제는 수출 자체가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니라 공장 자체를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간망까지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꿈꿔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지금 이 피지컬 AI가 초기 단계이고 우리 이제 민선 9기가 막 시작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한테도 사실 피지컬 AI 원년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빨리 내 가지고 사업을 정착을 시켜야 지역적 파급 효과도 좀 빨리 과실을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선 9기 동안에 우리 이와 관련해서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에서 저희가 전북대학교의 실증 랩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느꼈던 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나 민선 9기에서 저희가 많은 또 지방비가 투입이 될 것은 바로 이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테스트 베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투입을 할 필요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R&D만 하면은 그죠? 이 R&D의 결과가 다소 파급 효과를 시간이 많이 좀 걸릴 네. 수가 있는데 저희는 R&D를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지역 기업에 있는 수요 기업과 기술 확산을 함께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북 지역에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많은 전북에 있는 기업에 제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또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떤 R&D 기업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전북 지역에는 생각보다 수요 기업은 많이 좀 있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급 기업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공급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R&D 비용만으로는 이 회사가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참 이 유인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에서는 이 공급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세제 혜택과 그죠? 그리고 또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또 유인책도 꼼꼼하게 만들어야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전북은 예로부터 산업화에서 뒤지면서 낙후와 소외의 길을 걸어왔다고들 말하지요.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 산업전환, 에너지전환 이 바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차 투자를 할지 피지컬 AI 굉장히 빨리 잘 적응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찬엽 시장님, 우리가 전북 자치도 비롯해서 여러 자치단체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응해야 될까요? 일단 이게 기존에 있었던 기업이나 산업이 네. 우리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분야의 제조업이 우리 지역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라는 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개척자 입장에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할 수 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게 막연하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네. 상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또 자유롭게 실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이 상상한 대로 실증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파격적으로 줄여서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네.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속도가 그걸로 터덕거리면서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행정의 어떤 치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테스트 베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역시도 그 실증 특구를 지정해서라도 실제로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네. 이와 아울러서 이제 뭐 지역 대학이나 그다음에 지역 학교에서 커리큘럼 같이 만드는 것, 예. 산업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러니까 그분들 교육, 그분들이 누려야 될 문화, 그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생활 편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게 규제 때문에 못했다면 과감하게 그 규제를 해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지자체와 지자체끼리 이게 조금 더 이익이 되니까 이것을 먼저 차지하겠다라는 지금까지 갈등이 늘 있어 왔습니다. 내가 먹지 못하면 너도 못 먹어. 그래서 밥그릇을 깨웠던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 전라북 특별자치도와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네. 공동으로 가치 규제를 해제하고 공동으로 그 과실을 획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첨단 산업들이 하루빨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1위 공고가 AI와 2차 전지 분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주영 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 1위 공고가 이제 AI 2차 전지 마이스터고로 네. 지정이 된 게 이게 이제 전북 교육과 전북 산업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형성되지 않았나 좀 네. 이렇게 느꼈고요. 이제 우리 전북에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산업도 움직일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꼭 외지에서 데려와야 되느냐. 우리 지금 도에서는 뭐 새만금, 뭐 2차 전지,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방산 같은 예. 여러 가지 미래 산업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면 그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전북에서 네.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1위 공고가 마이스터고 지정이 된 게요. 전북의 직업 교육이 이런 우리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신호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 기업에 취직하고 또 전북에 정착하는 이런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시호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이 가장 큰 관건, 전력 문제입니다. 최근에 대통령 발표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도 보틀넥이다, 일종의 병목 현상이 이 전력 부족 때문에 이제 빚어지고 있다,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김영권 단장님, 그 도내 재생 에너지랄지 전력 추진 상황은 별 문제는 없는지요? 어떤 상황인지요? 지금 현재까지 전북도에서는 7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 한 3.5기가, 그다음에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2.8기가에서 한 7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만금 단지의 수상태양광 2.8기가는 실질적으로 단지가 되어 있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네.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은 새만금 개발청하고 협의를 해서 전북도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현대자동차에 투자하고 연계해서 아마 진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디게 진행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네.
그러나 지금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한 60메가와트의 실증 단지는 이미 상용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초에 고창에 200메가와트, 그다음에 부안에 800메가와트 규모의 단지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한 1기가와트 규모의 단지들도 올해 연말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좀 더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북도는 개통이 좀 포화된 지역으로 지금 되어져 있고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되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한 전력을 위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한 3기가와트 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저희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들 한 7기가 정도 되어지고 수도권으로 보내지게 되어지는 것들 한 3기가 되어지면 나머지 4기가와트를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들이 이미 물론 다 나와 있습니다. 알리백 단지를 만든다거나 예. 또 여러 가지로 분산에너지 특구들을 통해서 지역에 수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조금은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양육 지점이 아닌 변전소까지 붙일 수 있는 경과지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상풍력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개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상풍력 입장에서는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항만, 네. 그다음에 O&M을 할 수 있는 항만들을 좀 만들어 놔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조기에 이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계획 물량이 한 7기가와트 정도인데 전라남도는 이제 뭐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면서 뭐 한 21기가와트 정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가시화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유망 업종들을 유치를 하려면 이 용량 계획 용량을 더 늘리거나 구축 속도를 더 빨리 높여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성국이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30기가 정도까지 저희가 네.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7기와트 규모의 발전단지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육상 태양광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육상 풍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을 해내서 에너지원을 많이 가져야만이 네. 지금 저희들이 뭐 호남권에 좀 반도체 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대규모의 재생에너지원을 타 지역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의 경쟁에서 우위점을 가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중앙정부에서도 전북 지역에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북자치도 지난달에 방위사업청이 공모했던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었죠. 민선 8기 전북 도정이 전북대학교 등과 함께 이제 방산 분야에도 특히 그 공을 들여왔는데 그 결실이 이제 하나둘씩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김수대 교수님, 우리가 지금 현대차 새만금 투자랄지 이 방위산업 관련 내용들도 향후에 이제 피지컬 AI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새만금 투자가 앞서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5개 정도의 어떤 꼭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피지컬 AI와 연결 부분은 2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봇 파운드리 관련된 산업 육성이 있겠고, 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실제로 로봇 파운드리는 로봇의 위탁 생산 기지고 또 부품 단지를 이쪽에 집적하겠다라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어떤 공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지컬 AI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생산성 향상에 저희가 함께 시너지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로봇들을 움직이려면은 역시 파운데이션 모델 등 공동 연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방산 분야에는 저희가 공교롭게도 저희 피지컬 AI 사업단과 함께 한 층을 같이 저희가 방산학과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산학과를 가시는 그 외부 손님들이 항상 저희 피지컬 AI 사업을 둘러보고 또 가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고잉도 그렇고 많은 어떤 그 국내 기업들이 지금 와서 좀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방산 분야와 저희 제조 피지컬 AI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게 된다면 바로 예. 첨단 방산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품 공급하고 생산하고 품질 검사의 전 과정을 좀 더 자동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데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광주 전남에 무려 이제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단지 구상이 발표된 데 비해서 전북은 이제 이 계획들이 모두 다 비껴갔다는 그런 그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엽 시장님, 이번 일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일단 이원택 지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면 지역 발전 없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서 네. 신승을 했습니다. 근데 새만금 200조 투자 유치,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그 공약이 전부 허풍이 네. 된 셈이고요.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아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감나무에서 그저 감 떨어지기만 기다렸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 땡깡만 놓으면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택 지사가 후보 시절 또는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과 무엇을 협력하고 또 무엇을 준비했는가. 거기서 되묻고 싶어요. 네. 그게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정청래 전 당대표가 취임식에 참여해서 호남 갈라치기 발언을 해서 언론에 그 질타 그리고 예. 비판을 자초했는데, 이원택 지사는 당내 개파 헤게모니 투쟁에 관여할 게 아니라 실제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비전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전북 정치권을 전체 망라해서라도 그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투자 유치를 더 받아야 되죠. 현재는 현대차 9조 정도고 이제 방산 정도인데 네. 어느 정도의 규모를 투자 유치를 받아야 네. 우리 전북이 정말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느냐를 정확히 타산해서 그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중 삼중의 소외의 눈물을 전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예. 말씀하신 게 전 기억이 나거든요.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재상금융혁신, 재상금융도시 만들기 위해서 KB 금융지주 이전하고 예. 5대 금융지주에 이전하는 것들에 대한 추진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것들이 전북에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원택 지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분야 현안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참교육 열풍이 좀 뜨겁습니다.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되어서 다뤄져서 일부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제도를 또 실제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오주영 회장님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교권 침해 그 에피소드가 상당히 큰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우리 교육 현장 교권 침해 최근 2, 3년 동안에도 계속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이제 교육감도 또 새로 바뀌셨습니다만 이 분야에 관련돼서
어떤 대안들 실행되고 추진돼야 할까요? 예, 이 OTT 서비스가 되고 비영어권 국가에서 1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교권 침해 문제, 교권의 이 하락 문제가 지금 뭐 이슈가 아닌가, 네. 이걸 방증하는 것 같아요. 저도 1편부터 10편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굉장히 현실 고증이 잘 됐다. 작가님이 많이 물어봤구나. 네, 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드라마라서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오히려 저거 너무 순한 맛 아닙니까? 너무 약한 네. 것 아닙니까? 이 정도예요. 그리고 또 뭐 시즌 2를 기대하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말은 아직도 학교 안에는 더 많은 에피소드가 숨어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 전북교총이 최근에 전북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겪었다는 응답이 59.4%.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좀 무서운 수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좀 수동적, 방어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83.7%가 예. 나왔어요. 이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아이를 지도하기도 전에 혹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민원이 될까, 혹은 이게 신고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네. 벌써 학교 교육 현장에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원단체는 항상 교육활동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뭐 선생님들에게 특권을 부여해라가 아니라 교사가 정정당당하게 수업하고 또 자신 있게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도 지켜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사가 위축돼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지도하다 보면 결국 이제 교실이 평화롭기보다는 좀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민선국이 전북 교육청 우리 천우석 교육감님께 뭐 대안을 뭐 말씀을 3가지 정도 드리자면 일단 학교에 뭐 많은 분들은 아니에요. 극소수의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악성 민원 혹은 반복 민원을 제기하고요. 저희는 그걸 특이 민원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요. 예. 이 민원, 특이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런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이 직접 보호망이 되고 차단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선생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에서도 나왔어요. 아동학대 신고하고 아니면 사과하면 되죠. 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선생님은 그 긴 조사 기간 동안 정말 그 지금까지의 교직 사회를 좀 부정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가르칠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습권의 침해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정당한 교육 활동 여부를 교육청이 바로 좀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면과 동시에 선생님에게 법률 지원과 조사 동행이 좀 동행되어야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도 상당히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죠.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초학력들이 이제 저하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천우성 교육감 이제 1호 공약으로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라는 그 정책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예, 7월 2일 우리 천우성 교육감님 취임식에서 이제 취임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초학력이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학력이라는 범주를 좀 넓게 생각해서요. 예. 교육의 범위를 넓혀가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 방향 자체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기초학력은 뭐 단순히 시험 점수 문제뿐만 아니라 읽는 능력, 쓰는 능력, 세만학 능력에 더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또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기본의 힘이다라는 시그널로 읽혀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점은요. 삶을 살아가는 힘에는 네. 여러 가지 뭐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 도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삶의 힘 속에서는 진로나 진학 이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아이가 뭐 대학을 진학한다거나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미래에 어떤 삶과 연결되는지 요게 이제 학력 문제를 빼놓고 기초학력을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네. 기초학력 책임보장제는 뭐 넓은 의미에서는 삶의 역량을 키우되 최소한의 기본 학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읽기, 쓰기, 세마기 거기에 뭐 문해력 수리력 같은 기본 학력은 우리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뭐 그 위에 디지털 역량, 뭐 경제, 금융위의 진로 역량을 좀 덧붙여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좀 미래가
좀 밟지 않을까 싶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진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평가라는 게 학생을 뭐 줄 세우기가 아니라 예. 학습에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정확히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야 교사들이 또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단은 학습 지원의 출발점으로 보고 우리 새 교육감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실제로 도움으로 닿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원택 도지사가 했던 그 공약 중에 이제 200조 원 투자 유치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투자 규모를 떠나서 어쨌든 이 대산업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김영훈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모든 산업 영역에서의 기업들 유치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네,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어지면 네. 그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예. 첨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충분히 전북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좀 만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해상풍력 분야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스템사인 경우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예. 유니슨 같은 국내 시스템사와 또 국외 시스템사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수소 분야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투자에 따라서 수전의 플랜트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수전의 스택만을 관련된 기업만이 아니라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린 수소의 어떤 전주기까지의 기업들을 끌고 와서 이 지역이 그린 수소 산업의 핵심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헐성, 변동성 같은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인버터 기능들이 좀 더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인버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도 전북 지역에 유치를 하고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이쪽 지역으로 국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분야도 또 관련된 기업들이 유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 개편이라든가 분산에너지 특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지면 이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벤처기업들, 창업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창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김관영 전 지사, 우범기 전 시장이 이제 물러났지요. 이원택 신임 지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 중에는 특별한 그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평가나 또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창엽 시장님, 지역의 발전축 설정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발전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 불가결한 네. 겁니다. 사실 그 이번 투자 유치에서 그 광주 전남에 밀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행정통합의 인센티브는 예. 그쪽에 있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아예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전주 완주 행정통합이 현재 뭐 주민 반발,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단 멈췄지만 이미 이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이 하나의 경제권입니다. 네.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은 우리 전북의 미래 경쟁력, 그걸 떠나서 아예 지역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예. 그래도 이제 사회적 공감대, 이제 정서적 통합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교훈을 이제 우리가 얻었고요. 통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과 통합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네. 전 이원택 지사의 워딩이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좀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멈춘 거지 이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제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지금의 산업단지나 교통망, 대중교통 그리고 문화시설 이런 것들 행정 서비스를 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감대를 좀 더 넓혀 나가고 결국 예. 행정구역 통합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와 함께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 부안, 김제 이쪽 서부권도 새로운 행정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원과 뭐 이제 장수, 무주 네. 이쪽 동부권 역시도 이제 새로운 방향의 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 전체가, 전북 전체가 이러한 다양한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구상을 토대로 산업을 재편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를 새롭게 공급하는 그런 계획들을 함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투자 유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 아닌가 저렇게 보고 있고요. 이원택 지사는 이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고, 뭐 통합은, 행정구역 통합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대전환의 시대, 전북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서 여러 새로운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께서 더 나은 전북으로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엽 차장님부터 해주시죠. 제가 서두에 이원택 지사 스스로 유능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 말씀드렸는데, 예, 유능해져야 됩니다.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노력이 필수적이죠. 어떤 비전이 있는가 샅샅이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전북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당내 개폐 갈등에는 좀 더 뒤로 물러서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 지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권과 소통하고 도민들과 소통하고 결국 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내는 것이 이원택 지사의 현재 의무이고 책임이다. 저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달려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주영 회장님. 예, 이번 민선 9기는 우리 전북의 아이를 떠나보내는 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다시 머무는 지역이 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요, 산업과 교육을 따로 보지 말아주시고요. 기업을 유치하는 일, 청년을 붙잡는 일, 그리고 학교를 살리는 일, 지역을 지키는 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도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교육도 이제 미래 전략 한가운데 좀 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누차 강조드렸지만 교권이 바로 서야 교실도 바로 서고, 또 기초학력이 회복되어야 아이들의 미래도 열리고요. 직업교육이 강해져야 우리 청년들이 전북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 뭐 기업들이 와서 유치돼서 우리가 완성될 수 있겠지만, 또 지역의 미래는 결국 학교가 키운다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전북 교육과 우리 전북 지역 발전이 함께 가는 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김순대 교수님. 작년에 저희가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개념 실증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저희가 5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무사히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저희 연구단들뿐만 아니라 과기부도 나이파도 또 장관님도 마찬가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5년이 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여기 특히나 저희 앞으로 민선 9개에 있는 여러 단체장님, 특히나 지사님, 그리고 전주시장님, 안주 군수님들 많이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이 프로젝트를, 이 사업을 크게 성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 단장님.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현재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투자 규모만 봐도 30조 원을 넘어서거든요.
이런 재원을 마중물로 삼아서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을 해나간다면 전북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되어질 거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에 우리 전북도 모든 자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선 9기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임기를 시작한 사람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두 260명입니다. 모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 기간에 신발이 닳도록 거리를 누비고 허리가 휘도록 인사하며 한 표를 호소하던 간절함을 한시도 잊지 말고 지역 발전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